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재명, 백현동 쭉 들어가고 이거 막 동시에 하잖아요. 이건 절대 기획 기세예요. 대검에서 다 기획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네, 6만 원 대 1억 원입니다. 자, 6만 원부터 가죠. 네, 이게 그 나무로 된 좋은 부메랑 가격입니다. 부메랑이요? 예, 이거는 뭐 발언하자마자 바로 본인에게 날아오는 발언인데요. 왜죠? 우상호 왜죠? 의원은. 아니, 지금 보면은 본인들이 기획해서 수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3년이나 뭉개고 있었고 네. 여러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에 관한 수사들 다 하나하나 뭉개져 있었는데 결국은 본인들께서 본인들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정도로만 수사가 진행되도록 기획해 왔다라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뭐 권성동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본인들은 그렇게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했다라고 자백하고 있는 발언인데 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수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줄줄이 남아 있는데 네. 벌써부터 이렇게 뭔가 정치보복 프레임을 꺼내시면은 좀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닌가. 예. 겁주시는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조금 약간 이르다 이런 말씀까지 좀 이르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 뒤에 뭐가 더 있나 보죠? 아니 뭐 좀 더 있겠죠. 설계도를 보고 설계도 미래 가서 보고 오신 분 같아서 좀 걱정 많이 되네요. 저도 보고 싶은데 제가 그 정도로 또 윤핵관 아니어가지고 있어도 보지 못할 겁니다. 아하, 예. 윤핵관 사이에 설계도가 있다는 말씀까지. 말씀 잘하셔야 돼요. 아이고 전화 보고 싶다. 부메랑. 저한테 바로 돌아오네. 부메랑. 너무 알차네. 1억 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위 이 노무현 대통령 조사 때 나왔던 1억 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예. 이 발언인데요. 저는 뭐 검찰 수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검찰들이 수사를 해야 된다면 수사하겠죠. 네. 뭐 이번에 경찰이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산업부 수사를 뭉갠 게 이제 문재인 정부라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검찰에서 본인들이 뭉개고 있다가 환경부 건이 기소가 그러니까 처벌을 받으니 이제 와서 수사하는 거다. 요건 이제 검찰이 인정한 거라서 문재인 정부는 아무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수사 정보가 또 다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큰 문제라고 보는 게 예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누가 고문치사 당해서 죽었다고 하면 이제 검사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무조건 눌러 이렇게 했던 것을 검사가 언론을 통해서 흘려서 여론이 일어나고 그 여론이 다시 검사에게 힘을 줘서 수사를 하던 기간이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신 분이 하시고 우리 반부패 부장 출신의 한동훈 검사가 지휘하는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수사 못하게 하나요? 오히려 지금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 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까지 싹 다 인사를 특수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활개쳐져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박상혁 의원 경우만 잠깐 들어봐도요. 자,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까 좀 나와주시죠. 가겠습니다. 일정 조율하다 몽골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언론에 떡하니 피의자가 되는 것 같다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해명할 수 있는 서울에도 없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가 얼만큼의 수사 내용을 공개할지는 정하시면 되거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룰을 정하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여론을 몰아서 망신 주기 수사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하라. 이런 요청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억 원 적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나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뭐 포토라인 세우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않고 뭐 이런 거 다 만들지 않았었나요? 그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초반에 그것은 옳지 않아서 다시 바꾸겠다는 말씀을 공언을 했기 때문에 공언을 했으면 대검 공보관이 있잖아요. 대변인이 있고 이 라인을 통해서 모든 기자들이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 언론사에게 나누어주는 방식. 이건 이제 좀 지양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네. 전체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제 뭐 SBS였나요? 네. 그 박상혁 의원이 청와대에 있을 때 뭐 산업부랑 메일을 뭐 주고받았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네. 검찰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그러니까 정보 이제 아닌가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흘리는 방식으로 해서 여론을 몰아갈 필요가 있냐고요. 지금 여론이 민주당 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야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이미 수사 지휘권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근데 검찰총장이 자리 없군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여론에 흘리는지 뭐 어떤 건지 뭐 저도 그런 게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근데 그렇지만은 저는 결국은 본질을 보고 국민들께서 결정하실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그러니까 압수수색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냐 하지만 압수수색도 결국은 법원에 영장이 없으면 못 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세상이고 네.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거 무리한 수사다라고 하면 역풍 맞거든요. 게다가 또 검사가 만약에 기소 무리하게 했다가 특히 야당의 상징적인 정치인에 대해서 그게 만약 무죄라도 나와 보십시오. 그거는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그 관행 자체가 많이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자, 이재명 의원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가지고 또 성남시 오늘 또 압수수색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또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취재를 통해서 조사를 받던 다른 분들을 통해서 피의자 여부를 확인했을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사실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나가고 나머지가 아닌 것들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네. 백현동 관련돼서는 간단합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니까 압수수색 했겠죠. 네. 그럼 뭐 시비 걸 거 뭐 있습니까? 아. 하라는 거죠.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그의 통장에서 무슨 100억 돈이 나왔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는 거죠.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은 성남시장도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도전하던 2006년 시절에 알고 지냈던 분이 그 이후에 벌였던 일이고 네. 이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수차례 요청 이미 들어온 상태였고 네. 이 일에 정확히 이득을 본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우기고 저렇게 우기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이 수사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네. 아니 천하람 위원장님 네. 지금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죄가 있으면은 당연히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이제 그래요? 김성애 대변인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 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그건 원칙적인 거니까. 아이고 당연한 국민들이 다 거니까. 지켜보는데 그거는 뭐 이견이 민주당은 본인들은 되게 특권 있다고 우리는 이견이 수사하면은 정치보복이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거기에는 네.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수사의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오랜 시간,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담당하던 검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수사했는지는 저희도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걸 단순히 김건희 씨를 소환했느냐 안 했느냐만 가지고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뭐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가 그럼요.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 외부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는 열심히 안 하냐. 저는 그런 얘기는 사실 수사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는 김성애 대변인님 말씀처럼만 얘기해도 전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지 않아요. 법원에서 영장 준 거고 수사할 필요 있으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의원은 스스로 이거를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실 거고요. 저는 정치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100% 당대표 나가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정치적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적 예. 보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벌어지던 당일에 갑자기 피의자라는 사실이 함께 다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이 너무나도 공교롭다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공개되는지 이거 설명할 수 있었는데 언론을 동원하지 않고도 검찰이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정말 짧게만 하면 네. 2년 동안 왜 수사를 끌었냐. 윤석열 총장이 눈치를 줬나 보죠.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윤석열 총장의 보고라인을 딱 끊으니까 바로 이 사건이 돼서 보세요. 9명이 기소가 되고 네. 4명은 무려 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마자 6개월에 딱 해결이 됐을까. 이거를 검찰이 안 했다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네. 눈치를 본 거죠. 그 가족 정도로 눈치. 철저한 수사가 됐다면은 김건희 씨의 혐의가 알겠습니다. 있었어도 밝혀냈겠죠. Stay